월급 궁금하시죠? 기본 시급으로 계산하면 154만 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기관 연계 서비스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69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추가 수당까지 받으시면서 아주 바쁘신 분은 300만 원 정도도 가능하겠네요. 물론 이 경우는 일이 너무 힘드시겠죠? 대략적으로 중간 정도인 200만 원 정도를 기대하게 되네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정부에서 새롭게 준비하는 이 국가자격증은 아이돌봄이 국가자격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도입하는 국가자격증인데요. 자격증 도입과 함께 명칭도 아이돌봄사로 바꾸며 전문가로 격상시킬 예정이라서 폭발적인 인기가 예상됩니다. 자격증이 실물로 발급되는 것인지는 아직 말들만 많아서 2024년에 이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이 맞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돌봄이 국가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2007년부터 실시한 정부 정책으로 가정의 양육 부담과 양육 공백을 덜어주기 위해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를 파견, 집에서 1대1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생후 3에서 36개월 영아의 경우 종일제 서비스를 월 200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시간당 1만 1,080원으로 요금 일부를 소득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이 국가자격제도 도입 이유. 아이돌봄이 서비스는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려는 부모들의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은 자부담으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실제로 아이돌봄이의 범죄 경력이나 건강 상태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서비스 질이 들쭉날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공공 아이돌봄이는 공급이 부족하고 민간 아이돌봄이는 공급이 충분하지만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에 여성가족부는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공공 민간 돌봄 인력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024년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민간 자격증과 차별화 배경. 기존에는 방과 후 돌봄교사나 지도교사 같은 민간 자격증이 있어서 빠르면 일주일 정도만 열심히 준비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원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간 자격증은 아무리 많아도 인정을 안 해주는 곳이 많아서 실제로는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국가자격이 있어야 제대로 된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부동산이나 경제 등 어떤 분야보다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고 부동산도 경제도 사실은 인구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복지나 정책들이 출산 장려나 육아와 관련된 분야로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돌봄이 국가자격 제도도 출산 장려 정책과 맞물려서 아이와 부모의 복지 증진과 함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범위. 업무는 크게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 감염 아동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 4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시간제 서비스는 다시 기본형과 종합형 2가지로 나뉘는데요. 기본형은 학교나 보육시설의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등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과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을 업무로 하고 조리를 해서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일반 가사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종합형은 기본형의 업무에 추가로 아동과 관련된 가사를 포함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업무로 합니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는 아픈 아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가정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질병 아동을 돌본 아이돌봄이는 당일은 다른 가정 돌보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기관 연계 서비스는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나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서 아동의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활동 수당과 관련해 이 기관 연계 서비스를 잠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 수당. 2023년 아동 1인 아이돌봄 시 기준입니다. 시간제 기본형, 영아종일제는 기본시급 9,630원, 시간제 종합형 3,320원 추가되어 시급 12,95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2,890원 추가되어 시급 12,520원, 기관연계 서비스 7,220원 추가되어 16,85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시 시간당 기본시급의 50%가 증액된다는 것입니다.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월급 궁금하시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대 일주일 40시간이라고 하니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면 9,630원 곱하기 40하고 4주로 계산하면 154만 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기관 연계 서비스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6,850원 곱하기 40하고 4주로 계산하면 269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추가 수당까지 받으시면서 아주 바쁘신 분은 300만 원 정도도 가능하겠네요. 물론 이 경우는 일이 너무 힘드시겠죠? 대략적으로 중간 정도인 200만 원 정도를 기대하게 되네요. 명절 상여금 지급. 국가 자격인 만큼 명절 상여금도 나오네요. 지급 기준은 명절 당일로부터 7일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 활동을 한자로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합니다. 미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만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읽어보세요. 기본상여금은 연 20만 원, 1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력 가산상여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의 돌봄 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 수에 따라 기본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명절일 당월 입사한 아이돌봄이는 전월 활동 경력이 없으므로 경력 가산상여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5년 이상인 경우 연 60만 원, 1회 30만 원, 5년 미만인 경우 연 40만 원, 1회 20만 원, 3년 미만인 경우 연 20만 원, 1회 10만 원. 지급 시기는 명절일 직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통비 지급. 역시 국가제도라서 교통비까지 지원하는구나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섬, 벽지 등 이동이 어렵고 거리가 꽤 먼 경우만 지급하네요. 교통비는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까지 왜 국가자격제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월급은 얼마이고 좋은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하시겠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필요 서류는 무엇이고 어떤 것들은 준비하고 알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원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는 누구나 아이돌봄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봄이 활동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봄이 결격 사유입니다.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성범죄자 등 긴 내용인데 궁금하신 분은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읽어봐도 만약 내 아이를 맡길 경우 절대 안 된다 하는 경우는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지원 방법입니다. 검색창에서 아이돌봄이라고 검색합니다. 클릭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홈페이지에서 위쪽 메뉴에서 지원 및 양성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로 작은 메뉴가 뜹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맨 아래쪽 모집 공고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이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봄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모집 시기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모집 공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아이돌봄이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한부,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봄이인 경우 아이돌봄이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한부, 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각 한부, 아이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한부,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 서류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근무를 하기 직전에 내는 것이라서 통과 후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궁금하신 분만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확인해 주세요. 선발 절차입니다. 크게 제출 서류 심사, 인적성 검사, 면접 심사, 아이돌 봄이 결격 사유 확인,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로 진행됩니다. 1. 서류 심사. 아이돌 봄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심사를 수행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면접 심사 대상자를 선발한 후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2. 인적성 검사.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3. 면접 심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적성 결과가 주의 관찰, 주의 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 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아이돌 봄이 결격 사유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접 심사 통과자의 결격 사유 및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 봄이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5.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면접 심사 통과자 중 양성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양성교육은 이론과정과 현장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정규 면접 심사 통과자는 20만 원, 수시 면접 심사 통과자는 현장 실습비로 2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성교육 절차입니다. 양성교육 수강, 이론과정 이수, 현장 실습 이수, 근로계약 체결, 돌봄활동 수행의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 양성교육 수강. 면접심사 통과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강합니다. 이론과정 80시간, 현장 실습 2에서 2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수시면접 통과자는 양성교육 이론과정이 면제되며 필수교육과 최소 현장 실습 이수 후 활동 가능합니다. 2. 이론과정 이수. 80시간의 이론과정은 출석률 90% 이상자에 대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의 자격자는 이론과정을 받지 않아도 16시간의 보수교육과 현장 실습 이수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3. 현장 실습 이수. 2에서 20시간의 현장 실습을 이수하여야 아이돌 봄이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활동 중인 아이돌 봄이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4. 근로계약 체결. 현장 실습 수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이돌 봄이로서 돌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 원이 환급됩니다.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의 해당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5. 돌봄활동 수행. 아이돌 봄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 접수 연계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장 휴일 야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 외 돌봄활동 관련 사항은 아이돌 봄이 활동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은 제도 정비가 완벽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응시자가 많지 않고 초창기 시험이 쉬운 경향이 있어서 빠르게 정보를 얻어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좋은 일자리나 사업을 시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